100세 시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궁금한 세상입니다. 아름답고 당당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평생 학습의 현장 명동 가톨릭회관 522호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서 만난 멋진 사람들 정찬남의 평생교육원 지금 시작합니다. 정찬남의 평생교육원 진행자 정찬남입니다. 배현순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수업을 하고 있는 배현순 겸임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올해같이 정말 무더운 여름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적으로는 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게 정말 너무나 무더웠던 또 네.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들을 조금 하면서 했었고 또 그와 동시에 살이 요즘 많이 좀 쪄서 붓기를 좀 줄이느라 운동을 조금 했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연구하시느라고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시고 일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에 안 그러셨는데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근데 배현선 박사님은 다양한 역할 수행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전공자로서 특히 지속가능 발전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시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제가 이제 평생교육 전공을 하면서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왜 지속가능 발전 교육으로 영역을 이렇게 넘어와서 일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이게 공존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교육으로서 무언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의 인식 제고를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저가 평생 학습, 평생 교육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첫 삽을 떠서 열심히 지금 삽질을 하면서 사업과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처음에 이런 뉴스 같은 거 볼 때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얘기를 할 때 왜 저런 얘기가 나오지 좀 생소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렇게 다시 보면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걸 이루는 이제 교육을 알려주시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역할 좀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연구도 하고 계시는데 하시는 일들이 다양하셨는데 그죠? 그래서 학교하고도 연계하고 계시다고. 네.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생애 주기별로 그러니까는 유치원 학생부터 청년 또 이렇게 노년기까지 우리가 현재와 미래 세대가 어떤 사람이나 환경과 경제가 함께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지식이라든가 가치라든가 태도나 행동을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연계를 해서 어떤 테스트베드라든가 그러니까 파일럿의 시범 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연구하거나 이런 좀 마중물 역할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자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익숙해지지 않고 이것을 이제 많은 그 교육기관에 알려주셔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사명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알아야지 변하는데 그 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데 제가 만난 분 중에서도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은 배 박사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배 박사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아주 기초에 불과하니까 이러한 연구를 다양하게
해주셔서 특히 평생교육 현장이나 평생교육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하고 조금 이렇게 그 후진들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배 박사님은 그 지금 연구도 하시고 원래 현장에도 계셨었잖아요. 현장에도 계시고 연구하고 또 아마 중앙대학에서 교육학 쪽으로 석박을 하면서 대학에서도 많은 강의를 이렇게 하고 계셨었는데 물론 연구도 하는데 어떠한 영역에서 연구하고 활동하고 싶으신지 그것도 조금 듣고 싶거든요. 네, 우선적으로 제가 평생교육을 선택을 했던 부분은 소외계층, 소외계층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문 형태라든가 그러니까 배움으로써 자신의 기준을 삼고 그것을 동기부여가 되어서 나아가게끔 하는 힘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창래 교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와닿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대 가서 석박사를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포커스는 교육소의 계층에 대한 어떤 연구 부분을 또 문해 교육이라던가 네. 또 이것이 더 맞닿아 있는 부분이 또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그게 더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형태가 또 그런 것을 지향하는 거가 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또 한 꼭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연구자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혹시나 꼭 해보고 싶은 사업? 혹시 꼭 해보고 싶은 연구? 뭐 다양하게 이렇게 넓게 얘기해 주셨는데 기회가 된다면은 어떤 우선순위로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적으로는 제가 지금 현재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나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그 로드맵을 어떻게 얘네들이 잘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로드맵에 대한 종단 연구를 좀 하고 싶은 네, 생각이 있고 또 하나의 또 이렇게 꼭지가 있다면 또 국외의 학생들, 그러니까 국내외의 학생들이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련돼서의 어떤 자유롭게 생각하고 실패해도 괜찮은 프로젝트를 좀 운영해 보고 싶은 거가 저희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정말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 여기에 이제 성각자, 성구자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러한 기회를 가지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일깨워주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부에서는 배 박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좋아하시는 음악이나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이제 가을이 오니까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이라는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음악을 듣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사랑한다면 그때는 우리 이러지 말아요. 조금 덜 만나고 조금 덜 기대하며 많은 약속 안기로 해요. 다시 이별이 와도 서로 큰 아픔 없이 돌아설 수 있을 만큼 버려도 되는 가벼운 추억만 서로의 가슴에 만들기로 해요.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꼭 나보다 더 행복해져야만 해. 많은 시간이 흘러 서로 잊고 지내도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때도 이건 사랑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죠. 이젠 알아요. 너무 깊은 사랑은 외려 슬픈 마지막을 가져온다는 걸 그대여 빌게요. 다음번의 사랑은 우리 같지 않길 부디 아픔이 없이 이젠 알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그대와의 사랑마저 날 속였다는 게 그보다 슬픈 건 나 없이 그대가 행복하게 지낼 먼 훗날의 모습 내 마음을 하늘만은 알기를. 지금 여러분은 마을방송 용산 FM 정찬남의 평생교육원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 문해교육과 우슈 국가선수, 지금 아마 좀 생소하시죠? 들으셔도. 또 평생교육 전문가와 함께한 한국여성생활연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배현순 박사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문해교육과 평생교육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과 함께 정책 연구를 워낙 바닥부터 네, 그렇죠. 함께 했었던 부분이고 또 기억나시겠지만 한 3년 전, 4년 전에 문해교육 관련된 거를 전체적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또 교육부 관련돼서도 연구도 하기는 했었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15년이나 현재나 아직도 같다. 네, 네. 평행선을 달리고 네. 있다라는 네.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또 이렇게 어느 혹자는 또 네가 너무 비판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고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마냥 무지갯빛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평생 교육과 또 이렇게 문해 교육이 함께 이렇게 서로 윈윈을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을 너무 예산에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너무 어떤 물리적인 그런 부분에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예전에 문해교육 연구를 했었을 때
세대가 많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초심을, 우리가 왜 문해 교육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 초심, 그리고 우리가 왜 평생교육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런 초심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누구나 컨트롤 V, 컨트롤 C로 진행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는 각자의 그 담당자들이 좀 생각을 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론적인 배경으로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혹전 저게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그것이 더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냥 연구가 아니라 배 박사님은 많은 현장을 또 보셨고 이론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는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문예 교육 기관들이 NGO들이 거의 다였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NGO 문예 교육이 거의 존재하기가 어려워진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NGO 문예 교육 기관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뭐 의견이 있으시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우선적으로 NGO 문예교육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1차적으로 물리적인 부분들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당시에 연구를 보았을 때 세대가 변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날에 너무 생각을 많이 젖어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좀 바꿔가야 되고, 또 변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힘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NGO 문예기관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와 아니면 더 큰 기관하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장성이 좀 놓여 있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 이거는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의 문제인 부분도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시스템화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용하게 좀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조금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문예 교육이 오랜 세월 한 세기가 넘도록 이 문예 교육은 문제가 되어 왔었고, 특히 이제 현대에 와서 21세기에 이제 문예 교육이 우리가 평생교육법에서 학력 인정, 그 비문예 성인들을 문예화하면서 어디까지를 문예로 볼 것이냐 할 때 평생교육법에 우리가 제시한 거는 중학교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그 법 안에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회를 놓친 성인들까지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제도 교육은 아이들 중심의 교육으로 성장해 왔고 어른에 대해서는 의식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 NGO의 기관들, 대부분의 NGO 기관들이 한글을 가르치면서 문예 교육을 해오면서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은 꼭 공부를 하고 나면 검정고시를 보고 학력 인정을 받아야지 되는데, 학력 인정 받지 않더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평생교육법에 이제 사실 명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시하고 난 다음에 중학교 의무교육까지로 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미비된 부분에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초중등은 교육청 소관이다 하는 의미에서 학력 인정을 가지고 갔지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고, NGO들은 또 제도 교육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NGO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고, 지금 볼 때는 이게 문예 교육을 의무교육 수준이고 국가의 책무로 봐야지 되는데, 국가의 책무 아니라 지자체의 어떤 그냥 프로그램의 하나로 본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관을 돕는다기보다 문예 교육이 제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의무 교육으로 가져야지 되고, 국가 재정으로
성인 문해 교육도 지원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서 제가 볼 땐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평생 교육자로서 문해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역할, 책무 수행하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정장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해교육의 재정립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네, 것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해교육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냥 진짜 글을 몰라서 이렇게 네, 배웠던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는 디지털 시대나 이제 AI 시대에서의 정말 문해 그러니까 정보나 어떤 지식을 습득하거나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습득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러한 총괄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문해라는 부분들을 조금 재정립해야 되는 형태가 있는데 아직은 그것이 조금 저희는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던가 아니면 AI 리터러시라는 이름으로 지금 막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사실은 재정립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네, 네. 이런 것들을 저희 학자들이 이렇게 진행을 이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는 사실은 이런 거를 주는 거가 항상 예산을 맨날 주는 것으로서의 뭔가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 라운드 테이블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서로가 좀 수기 과정을 좀 거쳐서 이제 보면은 2030년까지 벌써 이제 5년밖에 남지 벌써 이러한 시기에 아직도 1차적인 그런 이야기 말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필요한 문해 교육에 대한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허심탄회하게 말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문해 교육은 교육 중에서도 가장 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법의 초등, 중학까지 9년의 교육인데 초등을 위한 6년 과정을 위해서도 정부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예산을 쏟고 있으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성인 교육은 사실 연세가 많고 기동성도 떨어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긴 하지만 이제 정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분들에게 정말 국가가 보상해야지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고 이거를 그냥 어떤 프로그램에 그냥 종속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권을 그대로 제대로 살려주는 국가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 학교 형태의 문해 교육 기관들이 있어요. 중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과정도 있는데 거기는 다 지원을 하는데 이 문해 교육은 학력이라는 이름 때문에 교육청으로 들어가긴 갔지만 운영비는 하나도 안 주고 시간 강사에 대한 시간비만 조금씩 지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해 교육이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기관들한테는 적어도 학교를 지어줘야지 될 의무가 있는데 학교까지 짓지 못한다면 임대료라도 지원을 해줘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 봐왔기 때문에 문제는 많이 느끼는데 학습자들은 숨어서 공부하고 싶어 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수는 제한돼 있고 이 정책을 하는 뭐 현장에 요즘 많은 박사님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장 모르고 이론을 정립하는 교수님들이 많다는 것도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알고 이론을 정립해 나가는 연구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나 문해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뭐 감사한 일이죠. 일인데 그냥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국가 예산으로 문해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저는 이뤄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역할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뭐 배 박사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예.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학계에도 계시고 현장에도 계시고 또 더더구나 유엔과 함께 유네스코와 함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을 이제 새로 모심기 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 심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과정 안에서 이러한 인식을 새로 높여주는 지도자도 알아야지 되고 학습자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제 정말 한국여성생활연구원과 언제부터
어떻게 인연을 맺고 있는지 우리 얘기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때에 제가 이제 교육학과에 이제 방송대 편입을 하고서는 이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려고 네. 했었는데 그 평생교육사 자격증에는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문해 교육에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실습 기관을 찾다 보니까 또 명동성당 카톨릭회관에 이제 여기를 이제 찾게 그러셨네요. 되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영어 강사를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봉사를 같이 해보실까요?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된 게 이제 거의 이제 봉사 활동을 이제 거의 7년 정도를 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연이 맺어서 교수님을 계속 뵙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영어 가르쳐 주셔갖고 어머니들이 한글보다도 이제 영어가 뭐 글이 너무 많으니까 못 읽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 7년씩이나 봉사해 주셨고 또 어머니들한테 운동행 시켜 주셨잖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우슈라는 그 우슈 운동이라 그러나요? 그게 뭐라 태극권. 네. 태극권. 네. 그 태극권은 모르고 우슈 해서 어머니들 수업 오시게 되면은 운동 시켜 주시고 또 기억나는 거는 거기 어디에 저기 체육 거기 네. 대회 동대문. 네. 네. 예, 거기에 네, 거기. 교수님 따라서 가가지고 어머니들이 해서 또 수상도 하고 그 트로피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인연도 있고 그러면서 뭐 평생교육사 협회와 관계하면서 많은 것을 얘기 나눠주셨던 긴 세월이에요. 그죠? 아마 12년인가? 그때부터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벌써 13년 동안 그래도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하세요. 배 박사 아까워요.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 막 그러시다가 어느 날 중앙대학교 평생교육학과 들어가셔서 공부하셔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더더구나 박사학위까지 가가지고 그 정말 인물로서 활동하시고 평생교육계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우리가 만났고 평생교육이 정말 좋다 생각하는 게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제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점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러한 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이번에 47주년 했습니다. 네.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은 어떻게 보면 여성 교육의 어떻게 보면 요람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도 항상 그 자리에 항상 있다라는 거가 늘 자랑스럽고 늘 고되시지만 늘 그곳에 계시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속 가능이란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서스테인이라는 거가 지속 가능이지만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지탱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서스테인. 네. 지탱하는 거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언제 또 저는 여기가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은 그런 곳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고향 같은 제2의 고향 같은 느낌, 둥지 같은 느낌. 네. 아유 그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서로 기대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서로 기대고 또 배 박사님이 연구하시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 생기면 또 우리 어머니들한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 양말목 가지고 막 프로그램 하는 것도 하고 그거 가지고 전시도 하고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또 한국 외대 학생들이 또 이렇게 시범 맞아요. 사업으로 또 영어 수업도 같이 맞아요. 하고 네, 그랬던 네. 기억이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같이 함께 해주신 시간들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저도 많이 기대겠습니다. 서로 기대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주민이 만드는 마을 방송국 용산 FM 방송입니다. 마을 미디어 용산 FM 출연하신 소감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님이랑 마을 미디어 관련해서 연구를 한번 해서 용산을 한번 아, 그러셨어요. 아주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이 살짝 나지는 않는데 이 거리가 살짝은 용산이 되게 이런 마을 미디어 하는 거가 되게 유명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분이 그 우리 국장님이에요. 그러실 예, 것 여기가 같기는 2012년부터 그러니까 그러실 것 같긴 합니다. 네. FGI 할 때 아마 한 번이라도 뵀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곳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마을 미디어가 좀 이렇게 주식처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끝까지 잘 여기도 버텨내시길 예, 맞습니다. 버텨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너무 여기를 참가를 해서 출연하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2학년 2학기에 미디어 영상학과 편입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미디어 공부하는데 알아듣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그만 공부하세요. 근데 이 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사람이 요만한 거 한 개 보면 또 하고 싶어지는데 끝까지 갈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렇게 발표함으로 해서 끝까지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고, 정말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는데 미디어 법이나 이런 거 공부해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모르는 걸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그 문해 교육과 UN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평생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배현순 박사님과 한국여성생활연구원장과 평생교육 사업, 문해교육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정찬남의 평생교육원 12회차 진행자 정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매 순간 보람있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한국여성생활연구원이 지속가능 발전하길 기대와 추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부지런한 손길로서 나눔의 복된 삶 이어가리라. 길이 빛나소서 한국여성생활연구원. 아름답고 희망차게 사는 우리, 말 없는 행동과 희생으로서 언제나 지켜가는 우리의 배움터, 여성의 지혜로운 슬기로서 나눔의 복된 삶 이어가